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0일 새벽 4시 38분입니다. 한겨레 신문 간부 기자 A씨가 화천 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9억 원 가량의 수상한 검정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류이건 한겨레 편집국장이 지휘 관리 책임을 지고 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김현대 대표이사 사장과 백기철 편집인 이상훈 전무도 다음 달 초 대표이사 선거로 차기 사장이 결정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어제 한겨레 대표이사와 편집국장 사퇴를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한겨레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독자, 주주, 국민들께 말씀드린다면서 한겨레 신문사는 김만배 씨와 검정 거래를 한 전 편집국 간부를 해고하고 김현대 대표이사와 류이건 편집국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 내부 자정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A 씨는 서면 소명에서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 씨로부터 2019년 5월 3억 원, 선이자 1,000만 원을 떼고 2억 9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9억 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했습니다. 한겨레는 구두 소명을 받은 뒤 지난 6일 알림을 통해 밝혔던 금액 6억 원과도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6억 원 빌렸다고 하더니 3억 원이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액수가 너무 큽니다. 한겨레 인사위원회는 취업규칙상의 청렴 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위반, 한겨레 윤리강령 위반, 취재보도 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위반, 회사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이 전직 간부의 해고를 의결했습니다. 인사위는 A씨가 밝힌 내용만으로도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겨레 김 사장은 이날 조기 퇴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2월 초 대표이사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저는 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정된 그날 사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새 대표이사 후보자에게 넘기고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등기 이사인 백기철 편집인과 이상훈 전무도 사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김 사장은 저희들은 새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진행 등 주식회사 운영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최소한의 법적 책임만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사장은 A씨의 검정거래 파문을 놓고 한겨레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근본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다. 한겨레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고 먼저 무릎 꿇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겨레는 사내 진상조사위원회를 사내외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1988년 창간된 한겨레가 기존 언론과 다른 역할, 다른 자세로 권력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을 기대하고 시민들이 만들어준 언론이다. 그런데 한겨레가 어디서 묻어졌는지 무너지고 있는 건지 참담한 마음으로 바닥부터 점검하겠다고 한겨레가 밝혔습니다. 좀 허무하게 들립니다. 아니,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 김의겸의 수준이 한겨레 수준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김의겸의 거짓말, 뻔뻔함, 그게 한겨레의 또 하나의 얼굴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한겨레가 촌지 거부 운동을 하고 기사를 쓸 때 반론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완전히 이 정권과 결탁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김만배로부터 9억 원을 수상한 방식으로 차용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도 권력이 나를 비호하겠지 하는 안도감을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 아닐까요? 자, 이제 이 대장동 게이트가 기자 게이트로 지금 비화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일당은 2019년쯤 되면은 어마어마한 수익이 들어오니까 불안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장동 특혜라는 이게 기자들이 알아채고 기사를 쓰면 어떻게 하느냐. 아마 검사보다도 기자가 더 무서웠을 겁니다. 검사는 그게 뭐 법에 어긋난다는 게 확실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은 기자는 어떤 의혹만으로도 기사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자들 상대의 로비를 본격적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십 명을 골프에 초대해가지고 뭐 100만 원씩 주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상한 수상한 거래를 했던 사람이 몇몇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즉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에 비자금을 조성을 했는데 거의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김만배 씨가 조성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 쓰였느냐. 거기 보면은 뭐 50억을 주기로 했는지 모르지만 약속 클럽이라는 그런 메모도 정영학 회계사의 그 자료에 나옵니다. 검사 출신, 대법관 출신 등등에게는 50억 주고 그럼 기자들에게는 얼마씩 주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자들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알고도 돈과 특종을 맞바꿔 먹은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걸 미리 알았으면은 2021년에 쓸 게 아니라 2019년이나 2020년에 쓸 수도 있었습니다. 큰 특종이 되죠. 아니, 기자는 특종을 먹고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종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잠도 안 자고 취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특종을 돈과 바꿔 먹었다고 하면은 이건 가장 큰 부패입니다. 부패. 가차 없는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자는 아무 특권이 없는 직업인입니다. 기자의 특권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철저하게 가리고 사욕을 부리지 않고 청렴하고 진실일 경우에는 그게 무슨 친족이든지 친구든지 이런 거 다 싹 무시해버리고 오직 사실만 보도한다. 그 자세에서 존경을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그 특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김만배처럼 돈벌이나 하고 김의겸처럼 거짓말만 하면은 그런 기자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자들의 문제 중에서는 김만배와 김의겸으로 대표되는 이런 타락한 기자들의 문제는 기자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철저한 보도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자 문제는 기자가 정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